용의 사주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을묘년 이모월 갑진일 병인시에 해당하는 50세 여명의 사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행을 분석해 보면 목화 토 금수 중에 연지에 을목 묘목, 월주에 임수 오화, 일주에 간목 진토, 시주에 병화 임목, 이렇게 해서 목이 4개로서 이 사주의 가장 태왕한 오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목이 이렇게 태왕하면은 목을 설해주는 화토금, 특히 토금에서 용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는 금이 없고 토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토는 토관된 무기토가 없고 거기에다가 인묘진 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진토는 토로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목을 따르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을 용의 핵이 되고 목을 생하는 수와 목을 도우는 화가 이 사주의 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월을 보더라도 5월에 갑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5월은 하지 이후에 출생했기 때문에 정화가 당령을 하고 또 정화가 사령을 하는 그러한 계절에 태어난 것입니다. 더구나 병화까지 두관하여 화기가 매우 강하여 나무가 불에 타들어가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화기를 잡아주는 수운이 가장 길한 것입니다. 월간에 이렇게 화기가 태왕하면은 개수를 먼저 선용하나 이 사주에는 개수가 없기 때문에 임수로 먼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월간에 임수가 있어 이 사주는 아름다운 조합이 결성되는 것입니다. 마침 연못가에 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변인으로부터 인기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이렇게 병화가 있어서 이 병화는 식신으로서 또 문창기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 계통의 재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목화 통명이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머리 또한 총명한 수재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식신이 병인이라는 홍염살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주가 갑진 일주인 것입니다. 이 진중에는 을개무가 있고 지장간의 이 무토는 재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갑진 일주는 재고기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재고기인이 있다는 것은 더구나 일지에 있다는 것은 재물운이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진토는 토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로 인하여 혹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하여 부를 축적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고기인을 가지게 되면 알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이, 재물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울로를 보면은 개미 운시에서 시작을 하여 갑신, 의류, 병술, 정해, 무자 운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운수는 7이기 때문에 현재는 정해 대운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정해 대운은 수생목 목생화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 활동, 예능 활동으로 활동성을 발휘하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임수는 기술성과 예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편인이기 때문에 응용, 활용하는 기술, 예술이 뛰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주의 개수를 얻었더라면 순수 학문을 연구하는 상아탑의 교수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운시가 개미이기 때문에 특히 이 개수는 욕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울로가 초년에는 화운에서 출발하여 금운을 거쳐 수운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금운은 이 사주에서 힘을 쓸 수 없는 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운에는 진유합금이 됨으로 해서 수술수가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유금이라는 쇠붙이가 진이라는 흙에 꽂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마침 신체에 메스를 가하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유금이 오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보면은 진중에 을목이 배우자에 해당하나 연주에 있기 때문에 인연이 짧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20대 이후 30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이모가 배우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인연이 닿는 배우자는 자신에게 꼼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수가 묘지, 고지에 임하기 때문에 목숨줄을 본인이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31세 이후에 결혼을 했다면 병인이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인연이 되었다면 그 배우자는 나를 자기 몸처럼, 자기의 분신처럼 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지와 시주가 인진 상노가 되기 때문에 불화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항상 이 사주는 선전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인연이 쉽게 변할 수가 있고, 특히 돌변하는 그런 광기가 있어 보이는 사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성격이 돌변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지의 진은 신자진 수 운동을 하고 시지의 인은 인호술 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사주의 일주와 시주는 서로 결이 다를 수밖에 없고, 또 갑을병으로 가고 임묘진으로 가기 때문에 꽈배기처럼 꼬여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지의 묘와 월지의 오는 묘오파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파가 암시한 대로 무엇을 파먹는다, 깨먹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선대의 재산을 아버지 댁에 와서 깨먹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목이 매우 태왕합니다. 이렇게 목이 태왕하다는 것은 신경성 질환에 시달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생화로 화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도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두드러지게 사주가 선전살이 많은 것입니다. 즉 사주 전체가 회오리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임계갑 을로 흘러가고 묘진사오로 흘러가고 임계갑으로 흘러가고 진사오로 흘러가고 천간과 지지가 뒤틀려서 흘러가기 때문에 신경이 매우 예민해지고 또 로이로제로 신경쇠약으로 고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지에 묘토끼가 의미하듯 매우 신경이 예민하고 민감하면서 또 육신의 이별의 아픔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지의 오화는 스피드와 스포츠와 레포츠와 인연이 많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경이 매우 예민하고 또 정신적으로 매우 꼬이고 틀어지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잘 발생하고 때로는 광기가 발동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주는 5월에 정화가 당령하고 정화가 사령하고 병화까지 투관하여 화기를 재워줘야 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정의 무자 대운은 길한 대운이 된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2024년 갑진년은 일주 갑진과 복음되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형살이 발동하기 때문에 심적으로 힘들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진은 수, 목, 운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특히 목, 운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잘 극복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